나도 귀엽다. 유해한 세상의 무해한 방송, 본격 내 새끼 자랑 방송. 안녕하세요. 네 새끼 나도 귀엽다의 한카피입니다. 지난 2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코시국이라 잘 지내셨냐는 말이 형식적인 안부 인사가 아니라 정말 잘 살아 계신지 체크하는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제주도도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수시로 재난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재난 문자를 매일 받으니까 이건 재난인지 일상인지 그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계신 곳에서 모두 안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16회 방송은 6집분을 초대해서 지난 11월 초에 녹음을 한 방송입니다. 그때는 저희가 나무를 인보 중이었을 때여서 녹음 중에 인보하는 고양이 나무라고 말을 할 텐데 녹음 시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후원하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면서 16회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비건 인증을 받은 그린 아틀리에 바디용품을 출연하시는 게스트분께 드리고 있고요. 이건 기본 베이스는 무향이라서 고양이와 함께 사시는 분이나 여러 향이 겹치는 걸 싫어하시면 제품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천연 에센스 부스터도 함께 드리니까 섞어 쓰시면 또 다양한 향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민감성 피부에 좋은 천연의 것들로 만든 제품이니까 좋은 바디 제품을 찾고 계시다면 그린 아틀리에를 추천드리고요. 이번에 또 샴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 동쪽의 대표적인 카페죠. 아일랜드 조르바에서 드립백을 후원해 주고 계시고요. 조르바는 이제 새로 들어온 로스팅기로 열심히 원두를 볶고 계시니까 원두 판매와 드립백 판매를 또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르바에서 또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양이들 숨숨집 에코방석을 만드는 캣방에서 댓글을 남겨주시는 세 분께 에코방석을 드리고 있고요. 에코방석 말고도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계시니까 네이버에서 캣방을 검색하면 바로 구매가 가능하고 또 가격도 저렴하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판사 소동에서 나온 박스타 작가님, 우리 집에 보더콜리가 산다 책을, 또 판매동에서 나온 호흡으로 탐나생활 책을 인스타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께 추천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선물들은 댓글 참여해주시면 누구든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니나기 들으시고 감상이나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방송에 소개하고 또 선물도 보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은 팟빵이나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하트나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육지에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저랑은 게스트하우스의 게스트와 호스트로 연이되었다가 지금은 같이 이것저것 함께하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이분은 개와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반려동물이냐 하면 또 그것이 아닙니다. 또 부모님이 데리고 온 고양이 까미가 동생이 되었고 남동생이 데리고 온 강아지 꼬미가 개 조카가 되었습니다. 어쩌다 육견육묘를 하는 까미 언니 꼬미 고모가 되었는지 오늘 한별님을 모셔서 니나기 16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별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별님은 원래 육지에 사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함께 진행하는 느슨한 사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제주에 오셨는데요. 제가 온 김에 니나기 출연을 좀 해달라고 해서 나와주셨습니다. 또 2020년 내내 남동생이 데리고 온 꼬미 병수발을 하느라 바쁘게 보내셔서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는데요. 제안을 받고 어떠셨는지, 재밌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네. 기획 단계부터 하고 언제 시작하냐 해서 제가 막 마이크도 보내드리고 해가지고 당연히 조금 이른 시간에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꽤 뒤에 나오게 됐네요. 한별씨, 우리 니나기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군요. 그럼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제주 패널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 정도면은 6집분으로서 두 번째 출연자시거든요. 일찍 나온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그럼 한별님의 간단한 소개와 우리 까미하고 꼬미의 자세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약간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네. 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개와 고양이와 같이 사는데 제 건 하나도 없는 그럼 이상한 약간 육견육묘를 되게 전담해서 하고 있는
고한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까미하고 꼬미의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까미는 턱시도 코시옷인데 어느 날 저희 아빠 엄마의 텃밭에 나타나서 고구마 밭에서 아빠를 홀려가지고 밀고 이렇게 쭉쭉쭉 들어와서 저희의 가족이 된 올해 3살 된 까미라는 고양이고 이제 꼬미는 남동생에게 어느 날 사진 한 장이 날라옵니다. 펫숍에서 팔리지 않는 강아지가 있다. 그래서 그 사진이 전송됨으로 인해서 온 가족 단톡방에 올라오고 이 아이를 데려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을 하다가 그 사진 한 장에 이미 마음을 빼앗긴 거죠, 모두. 그래서 아직 분양이 안 되고 갈 곳이 없다면 우리 집으로 와도 괜찮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해서 밀고 들어온 케이스죠. 그래서 작년 6월에서 이제 7월 넘어갈 때 저희의 가족으로 이제 집에 오게 된 포메라니안 이제 1살 된 흰둥이 강아지랑 살고 있습니다. 네. 까미하고 꼬미 이름은 닮아 보이는데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되나요? 까매서 까미고 꼬미는? 쪼꼬매서 꼬미. 아, 까매서 까미는 맞나요? 네, 까매서 까미 맞고 약간 원래 오레오 같이 해가지고 이제 흰색이랑 검정색이 섞여서 뭐 레오랑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까미가 그래도 여자 고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귀엽게 가자 해서 까미가 되었고 꼬미는 처음 왔을 때 500g이었어요. 펫숍에서도 되게 안 팔리고 막 눈물 나 있고 막 털도 푸석푸석하고 해가지고 너무 조그매서 꼬미라는 이름을 갖게 됐죠. 그래서 까미 꼬미인데 저희가 맨날 헷갈려가지고 꼬미한테 까미라고 하고 까미한테 꼬미라고 하고 그래서 이름 잘못 지었다. 그렇지만 이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까미 꼬미로 살고 있습니다. 족보 파악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꼬미에게는 고모인데 까미에게는 한별님이 또 언니입니다. 고양이는 3살, 강아지는 1살이 지났는데 둘은 또 고모와 조카 사이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특이한 족보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개족보? 엉망이 된 거죠. 이제 원래는 꼬미도 제 여동생이나 뭐 이제 부모님의 그런 이제 막내로 이제 들어오는 거였는데 남동생이 이 아이는 내 딸이다라고 선언을 해서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갑자기 가족 회의 중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고양이랑 걔가 조카와 꼬모 사이가 돼버리고 저도 이제 뭐 같이 함께 살고 이렇게 육견을 하지만 차마 내게라고 부를 수도 없고 이제 그래서 아버지가 따로 있고 그래서 꼬모라는 애칭으로 이제 불리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개족보가 되었네요. 집안에서. 그렇죠. 또 꼬미 이전에 어렸을 때 또 개를 키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펜로스라는 말이 없을 때긴 하지만 먼저 키웠던 동생 같은 강아지를 보내고 많이 슬퍼했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개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은 없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원래 되게 어린 시절부터 20대 약간 중반까지 같이 살았거든요. 되게 오래 살았네요. 네, 한 15년을 강아지가 살고 이제 떠났는데 저희가 그래서 암묵적으로 다시는 개를 키우지 말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10년이 흘렸거든요. 그 후로. 10년이 흐르고 어느 날 텃밭에 너무 귀여운 까만 고양이가 나타났는데 저희는 고양이를 키워본 적은 없었던 집이고 근데 이제 그 고양이 작은 생명체에 이제 아버지가 마음이 일단 넘어갔고 열리셨고 그래서 함께 막 귀엽게 막 키우다가 고양이가 이제 첫눈이 올 때쯤 돼서 밖에서 살 수 있겠냐 그래서 엄마가 너무 불쌍하게 생각해서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조금 10년 만에 열리게 된 거죠. 이렇게 고양이가 마음으로 다가와서 키우게 되고 새로운 걸 알게 되니까 근데 저희가 처음에는 개를 반려동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양이와 그 개의 다름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런 뭔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막 고양이가 생겼지만 고양이를 개 다루듯이 다루고 고양이가 좀 먼저 와서 막 이렇게 앵기고 서로 막 부비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약간 길에서 온 아이고 해서 조금 천천히 다가가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있어서 오히려 고양이가 들어온 다음에 강아지를 하나 더 데려오고 싶다라는 마음이 가족들이 조금 암묵적으로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타이밍에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갑자기 꼬미도 예상치 못하게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저희 마음에서 보낸 친구에 대한 정리도 어느 정도 뭐 추억이자 뭐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고 그래서 함께 갑자기 개도 생기고 고양이도 키우게 된
상태. 네, 펜로스를 잃고 10년 후에. 그래도 10년이라는 시간이 짧지는 않았는데 네. 그래도 가족들이 또 그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고 개와 고양이가 동시에 또 식구가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꼬미는 또 남동생이 데리고 왔는데 지금은 또 많이들 피하는 입양 방법이지만 펫샵에서 데리고 왔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남동생 친구가 펫샵을 운영하고 거기서 팔리지 못하고 있던 또 몸이 약한 꼬미가 약간 떠넘겨지듯이 남동생 손에 안기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이제 안 팔리니까 야 너가 가져가서 키워라. 그래서 이제 맘 약한 남동생이 단톡방에 올리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맞죠? 남동생이 마음이 약한 게. 맞죠. 저희 집에 항상 동물을 데리고 오게 되는 캐릭터. 첫 번째 강아지도 사실은 펫숍에서 데리고 왔는데 남동생이 수학학원을 가던 중에 길에 들어 누워서 엄마에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저 개를 사주지 않으면 학원을 가지 않겠다 라고 해서 처음에도 강아지를 데리고 오고 지금도 개를 저희 집에 데리고 오는 약간 뭔가 그런 역할. 일단은. 그러면 되게 동생이 갖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저희가 많이 눌려 살아서. 네. 그래도 꼬미는 참 다행인 게 또 반려인인 남동생, 꼬미에겐 아빠라고 하는 그 남동생이 조금 못 믿어올 수도 있겠지만 또 고모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든든한 가족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남동생이 꼬미를 데리고 왔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어땠을지 궁금해요. 막 무조건 환영하는 분위기였나요? 저희는 원래 약간 걱정은 있었어요. 엄마, 아빠는 이제 까미를 온전히 너무 좋은 거죠. 이 개에 들어가는 뭔가 케어하는 시간보다 이제 엄마가 고양이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 편하게 익숙해졌는데 갑자기 어린 강아지가 오는 거니까 그쵸. 또 다시 육아를 시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부터 다 10까지 가르쳐줘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엄마는 조금 그냥 고양이 하나로 만족했으면 좋겠는데 보통 집에 들어오면 엄마의 일이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와서 얼굴을 보는 순간 사실 사르륵 녹은 거죠. 그쵸. 그래서 결국 환영하면서 네, 온 가족이 가족으로 맞아들였죠. 가족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반려동물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저희 집이 엄마가 동물을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저희가 막 강아지 갖고 싶다, 키우고 싶다 했을 때 다 안 된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정도 많고 이런데 그때도 이제 자신의 일이 늘어날 것을 직감하시고 그쵸. 반대 하다가 남동생이 수학학원을 안 간다고 드론 누워가지고 길에 그래서 갑자기 네. 남동생은 수학학원을 이제 강아지가 생겼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갔죠. 수학을 잘하나요?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IQ가 좀 높고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도 타고 이래서 저희 엄마는 그 개를 들인 거에 뭔가 불만족이 없고 만족을 했는데 네. 반전은 그 강아지가 남자 강아지였는데 네. 남동생을 제일 좋아한 게 아니라 저를 최애로 생각해서 영순이를 저를 너무 좋아해서 남동생 맨날 깨물고 남동생 친구들이 오면 깨물고 그래서 남동생을 싫어하고 저를 좋아해서 또 그때도 그 강아지도 저랑 더 추억이 많았었어요. 그랬구나. 네. 이게 뭐 어떤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들여오고 수습하고. 그렇네요. 네. 꼬미가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면은 좋을 텐데 작고 몸이 약했던 꼬미는 또 집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프게 됩니다. 펫샵에서 또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걸 지향해야 할 것이 일단 안 좋은 환경에서 목연이 계속 강아지를 낳기 때문에 우선 강아지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그리고 또 상품 가치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펫샵에 있는 동안에도 또 사료를 정량을 주지 않고 조금만 줍니다. 그래야 작고 또 작아야 귀엽고 예뻐서 입양을 가게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펫샵 출신들은 초반에 집에 오면 많이 아프고 또 일찍 죽기도 합니다. 꼬미도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꼬미는 집에 왔을 때 어떤 상태였나요? 꼬미는 일단 눈물 많고 모량이 이렇게 푸석푸석해서 모질도 그렇고 모량도 좀 뽀매치고는 별로 없구나. 네, 별로 없어서 약간 못생겼었어요. 그래서 약간 민들레 홀씨같이 되게 볼품없게 뽀매치고는 그래서 저희 가족이 너는 딴 데 어떻게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집에 와서 어느 밥도 잘 먹고 밥을 그러니까 안 주고 작게 500g으로 유지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4개월 차였는데 500g이었으니까 원래 보통 펫숍에서는 3개월까지 안 팔리면 약간 5만 원 정도 책임비 받고 보내거나 그냥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4개월에서 3개월 그때 넘어갈 때쯤에 많이 처분을 하는데 와서 눈물 자국
자극도 많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사료를 열심히 식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막 허겁지겁해 터질 때까지 막 먹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폭풍 성장. 해서 원래는 조금해서 꿈이었는데 지금 사실 고양이보다 커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네, 잘 키웠죠. 그렇군요. 근데 건강의 문제는 그렇게 사랑과 또 식사량을 조절을 해가지고 또 지금의 고양이보다 좀 크게 자랐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친구가 아프다는 걸 발견을 해요. 그죠? 어디가 아팠죠? 그게 종에서 나오는 약간 유전적인 그런 아픈 건데 슬개골 탈구가 일찍 왔어요. 중성화 수술하고 얼마 안 되니까 이제 원래 고관절은 약했고 슬개골 탈구도 양쪽 다리가 뭐 3기, 4기 이러니까 수술이 꼭 필요한 거여서 중성화 끝나고 이제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왜냐면 한 다리를 계속 들고 세 다리로 깽깽이로 걷기 시작하고 안 걸으려고 하고 검진을 받고 수술을 해야 된다. 라는 판단을 받았군요. 네. 근데 또 여기서부터 꼬미와 한별 씨의 고군분투기가 펼쳐집니다. 태생적으로 슬개골이 약했고 고관절이 아팠던 꼬미가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별 씨가 저에게 꼬미의 수술후 사진을 보내주죠. 그래서 카피님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고 보내줬는데 일단 꼬미는 수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쵸. 그게 그 병원도 사실은 이 펫숍을 운영하던 남동생의 친구가 소개해준 병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믿고 갔죠. 그래도 뭐 그 친구가 뭐 펫숍이라는 걸 운영하긴 하지만 우리 집에 보낸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병원도 소개시켜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갔더니 수술을 잘 끝냈다고 연락을 받았고 그게 병원이 이제 수원에 있고 저희 집은 평택이라서 이제 데리고 가기가 좀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입원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놓고 이제 갔는데 회복하고 제가 첫 면회 가고 했는데 점점 이제 입원 일자가 미뤄지는 거예요. 원래는 이 날짜 되면 집에 가야 되는데 조금 더 두고 보시죠 해서 그럼 실밥을 제거하고 집에 가겠다라고 했는데 실밥 제거일이 돼서 제가 갔는데 이렇게 면회를 가서 이렇게 다리 이렇게 딱 안았는데 붕대가 이제 흘러내린 거예요. 근데 붕대 위로 이제 살점이 보인 거죠. 근데 수술했으면 원래 봉합을 하고 살이 이렇게 잘 차올라야죠. 네, 그쵸. 이렇게 봉합이 되고 실밥만 제거하면 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약간 괴사된 것처럼 돼 있어서 제가 사진을 너무 이상해 일단 사진을 찍어서 보내놓고 의사랑 면담을 했는데 지금 걔가 못 걷는 게 문제다. 수술은 완벽하게 잘 됐다.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피부가 저렇게 돼 있는데 아파서 당연히 안 걷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걔가 너무 이상한 거다. 애가 이상하다. 자기의 수술은 문제가 없고 다른 애들의 수술 동일한 기간에 했던 애는 이렇게 회복이 됐는데 얘가 체질이 이상하고 피부가 이상해서 못 걷는 건데 지금 중요한 건 애가 걷느냐 마느냐가 더 중요하니 애를 두고 가거나 아니면 뭐 다른 병원 가시려면 자기네들은 책임 못 진다. 라고 했는데 저도 너무 이상해서 저는 제 무릎이랑 피부가 이렇게 막 빨갛게 살점이 있으면 스칠 때마다 아프니까 안 걸을 것 같다. 그 피부를 위한 처치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피부를 위한 거는 뭐 그냥 드레싱 정도 해주고 얘가 걷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라는 답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피님한테 문자로 보내고 다들 너무 이상하다라고 하고 해서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서 사실 다른 병원을 섭외하기도 어려웠었는데 이제 한카피님이 소개해준 두 곳이랑 제가 또 검색해서 똑같은 포메라니안을 키우는 다른 친구가 수술을 한 병원을 하나 소개받았던 게 강남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 연락을 했죠. 근데 이제 타 병원에서 문제가 생긴 걸 받아주는 병원은 쉽지 않아서 그 친구가 소개해준 병원에 문자로 상담을 하고 전화 통화하고 대표 원장님이 또 사진을 보더니 일단 우리 병원으로 와라 라고 해가지고 병원을 그날 옮기게 됐는데 약간 그 병원이 끝까지 책임 소지를 면하려고 태어날 때 사인을 하지 않으면 걔를 못 데려간다고 해가지고 뭐 근데 그것도 뭐 어떻게 해서 일단은 걔를 퇴원시켜서 병원을 옮겼죠. 근데 정말 누가 봐도 이상한 사진이었는데 그쵸. 그쪽에서만 계속 우기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죠. 그쵸. 그래요. 그래서 병원을 일단 다행히 옮겼는데
제가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또 공사를 해서 집을 지었는데 제가 사기를 당하면서 이렇게 엎어졌어요, 현장이. 그 엎어진 현장에는 사실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해요. 그쵸. 왜냐하면 이게 책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시고, 그래서 운 좋게 뭐 그래도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부르면, 그러다가 이제 좀 이상해서 여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앞사람이 이렇게 하고 가서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되게 답답한데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에 또 상태가 악화된 개를 또 쉽게 받아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다행히 또 말씀 중에 우리 병원으로 와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는 잘 맞는 병원을 찾은 건가요, 그러면? 가서 원래는 이제 대표 원장님이 수요일이나 돼야 볼 수 있었어요. 저희 걔는 이제 일요일에 퇴원을 시켜서 강남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을 시켰고, 근데 이제 거기에 그날 당직인 선생님이 이제 상처 부위를 소독을 싹 해줬는데, 이게 진짜 소독만 해서도 이렇게 상처 부위가 깔끔해질 수 있나? 라고 저희가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핏딱지에 막 약간 맞아요. 고름같이 하고 막 뼈가 보일랑말랑 했었는데, 여기에 왔더니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돼서 그냥 핑크색 살이랑 약간 뼈가 보이긴 했지만 깔끔하게 드레싱이 돼서, 그것들을 소독을 다 마치고 수요일이 돼서 이제 원장님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1년에 사실 한두 건 정도 이런 꼬미와 같은 케이스가 있대요. 타 병원에서 수술이 잘못돼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올해 상반기에는 꼬미가 그 역할인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되게 원장님이 약간 인상이 되게 좋으셨는데, 꼬미와의 만남에서 약간 제가 어떻게든 꼬미의 다리를 최대한 일어서게, 그리고 배변을 혼자서 할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정도로까지는 할 텐데, 이미 다른 병원에서 약간 신뢰가 없어서 믿음이 안 갈 수 있지만 보호자님도 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따라와 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고, 매일 밤마다 그 선생님이 이제 꼬미는 이러이러한 상태예요, 보호자님. 문자를 매일 보내주시고. 너무 좋은 병원이다. 되게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꼬미의 케이스를. 이렇게 될 다리가 아닌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너무 불쌍하니까 그분도 책임감을 느끼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 여가지고 거의 10개월 동안 지금까지 진료를 봐주시고 해서 같이 치료를 해나가고 있죠. 근데 보통 의사분들이 보면은 항상 그쵸. 장담을 안 하시거든요. 어떻게든 정말 내가 그냥 좋은 마음으로 얘기했다가도, 근데 보호자는 그 말에 막 매달리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진짜 자신이 있으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장담을 막 꼭 고쳐주겠다는 아닌데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얘기해줬어요. 다리를 이렇게 됐을 경우엔 절단할 수 있고, 이 아이가 아직 어리고 회복력이 있으니까 따라와 줬을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될 것이고, 근데 모든 케이스를 얘기했는데 저희 모두의 포커스는 최악의 상황인 절단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였고, 그것만 되면 뭐 저희는 괜찮다고 얘기를 했었고, 대로 잘하겠다. 사실 절단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영 상태가 안 좋았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되게 이성적으로, 제가 그때 약간 원래 되게 감성적인 사람인데 그 순간은 저희 가족 중에 가장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저는 막 휠체어랑 그런 것도 다 알아봤었거든요. 혹시 다리를 절단하면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이것까지 다 일단 생각을 해두고 최악을 생각하고 하니까 조금 치료에서 조금의 경과만 있어도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그렇게 믿고 해주니까 또 의사 선생님이 또 보람을 느끼시고, 이런 반려견과 가족이라면 얘가 안 될 수가 없고 자기만 잘하면 된다 라고 해서 더 잘 봐주시더라고요. 운이 좋았죠. 그래요. 네. 또 꼬미가 회복이 잘 되고 나아지는 걸 보니까 또 견주는 또 그저 감사하다는 그쵸. 생각이 그렇게 잘 따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또 병원에서도 생일을 맞은 꼬미에게 생일 답례품 같은 것도 만들어서 병원 의료진들에게 선물로 돌리고, 퇴원 때도 고맙다고 또 선물을 하셨어요. 마치 연예인 팬이 조공하듯이 만들어서 이렇게 꼬미가 드려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너무 고마워했다는 걸 SNS를 통해서 봤는데, 그런 아이디어는 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원래 제가 자식이 없잖아요.
그쵸, 결혼하셨나요? 결혼 안 했어요. 미혼입니다. 갑자기. 미혼인데, 근데 약간 애가 있었으면 극성 엄마였을 것 같아요. 약간 유치원 보내면 보통 무슨 날이면 그런 거에서 막, 뭐 병아리 반 선생님, 뭐 우리 애는 뭐 이래요. 친구들이 그런 거 하는 거 보고 내심 하고 싶었겠죠. 근데 이제 그랬구나. 그걸 이제 동물병원 가서 한 거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거기 아마 20 몇 명이 있을 건데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거의 20장은 손편지를 썼어요. 비슷한 내용인데 어쨌든 꼬미를 정말 이렇게 성심을 다해서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쓰고 약간 스낵이랑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 비치를 해뒀죠. 그랬더니 이제 다 감동을 너무 받으셔가지고 약간 그날 뭐 수의사 하길 잘했다? 아니면 뭐 테크니션 하길 잘했다. 뭐 이런 보람도 느끼는구나를 너무 느끼셨다고 제가 쓴 편지를 막 병원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랬구나. 고객의 뭐 이제 소리를 듣고 싶다 그래서 뭐 그런 걸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네요. 전 지금 여기서 놀라운 부분이 20명의 스텝이 있다는 게. 규모가 엄청납니다. 강남. 저희는, 저희가 다니는 병원은 2명에다가, 그쵸. 뭐, 선생님 예약받는 선생까지 하면 진짜 많으면 4명인 병원을 다니다가 지금 20명이라고 하니까, 진짜 못 걷는 다리도 걸을 수 있게 해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지금 꼬미의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은 나르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에너자이저가 돼가지고 엄청 잘 뛰어다니고, 잘 먹고, 외출도 잘하고, 그래서 이쁨 받고 약간 관중이라서 지나가서 자기를 이뻐하지 않으면 끝까지 아이 컨택 해가지고 자기를 귀엽다는 소리를 꼭 듣고야만은 그런 되게 당당하고 막 그런 강아지로 컸습니다. 아주 멋진 강아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 많은 병원비는 그게 굉장히 수술을 여러 차례 그쵸. 했잖아요. 총 몇 번 했죠, 수술을? 처음에 슬개골탈구 수술 양쪽을 했다가 잘못됐고 그래서 상처 부위, 이렇게 수술 부위에 그런 염증을 다 긁어내는 수술을 간단하게 하고, 그 플레이트를 심는 수술을 한번 하고, 플레이트에서 일부 나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완전히 제거하는 걸 해서 총 거의 5번? 5번. 네. 병원비가 이게 또 사람 병원비는 보험이라도 되지만, 그쵸. 강아지도 보험이 있지만, 들어놓지 않았을 거고. 들었어요. 오, 진짜요? 들었는데 진짜 아쉬운 게, 원래 올해 8월 이후에 수술을 했으면 70%는 보장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8월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2월 말에 하게 된 이유는 다리가 너무 급격하게 왼다리가 안 좋아졌어요. 걷지를 않으니까 뭔가가 이렇게 다 불편해져서 그러면 그걸 포기하고서라도 해주자. 라서 이제 그때는 그래도 소개로 가고 막 이래서 좀 가격적인 혜택이 있었는데 한 120만 원 정도를 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60만 원 정도로 수술을 한 건데 이제 강남의 경우에는 좀 더 비싸겠죠. 외과 전문이고 수술이나 기구나 이런 게 선생님들도 아까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거의 그 강남은 원래 첫 번째 수술을 한다고 해도 방금 얘기했던 거에 한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240 정도. 그쵸. 그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조금 더 하고. 근데 이제 좀 꼬미 같은 경우는 무릎을 고정하는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뒷다리를 아예 접지 못하고 강목처럼 이렇게 각도를 재서 정강이뼈랑 무릎뼈를 그냥 고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굳히는. 그래서 뒷다리를 절단은 안 하지만 접을 순 없는. 그래서 강목처럼 이렇게 약간 똑깍똑깍 이렇게 걷거나 토끼처럼 뛰어야 되는 다리를 만드는 수술이라 그건 또 가격이 틀려요. 그 수술을 5번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 병원에서 4번을 했으니까 거의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재활비까지 하면은 단위가 달라지죠. 1000 단위로 갔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그 병원비는 누가 냈습니까? 저희 부모님과 제가 했는데 네. 부모님 일부랑 제가 해서 갚았죠. 자, 그렇죠. 여기서 계속 나오지 않는 남동생 어디 갔습니까? 남동생이 국가고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노량진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고 저희가 일단 전담해서 붙기만 해라 하고 지금 기다렸군요. 그렇죠. 그래요. 당락 여부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행복하게 둘이 산책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당락 여부는 묻지 않지만 가족이었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꼬미 아빠를 배려해서 가족 셋이서 잘 꼬미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꼬미가 집에 오고 나서 집안의 분위기가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좀 알고 싶어요. 근데 저는 부모님이 저희 동물을 안 좋아하셔가지고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이렇게 부모님을 보면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또 어떨 때는 다 이제 출가한 자식이나 또 장성한 자식들보다 개나 고양이가 많이 의지가 될 때가 있어서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물 친구들이 부모님에게 끼치는 좋은 영향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저희 엄마가 되게 밝아졌고, 아이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저희 부모님을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들려면 꽤 긴 시간이 아마 걸릴 것 같은데, 저도 아직 미혼이고, 제 남동생도 미혼이니까, 진짜 손녀가 생기려면 약간 좀 먼 미래의 이야기죠. 근데 이제 주변의 분들은 다 할머니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의 지인은. 근데 이제 그 강아지가 꼬미가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뭔가 어쨌든 간에 역할을 하면서 아이고 우리 손녀 약간 이러면서 대리 만족의 일부를 하시는 거죠. 저희 엄마 아빠가. 그리고 고양이는 이제 아빠를 제일 좋아해서 아빠가 피곤하게 일을 하고 돌아오면 먼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냐 하면서 반기고 아버지랑 같이 안마의자를 둘이 하고 아빠의 이불을 덮고 같이 자요. 아빠 이불에 같이 자고 아빠랑 생활 패턴이 똑같아요. 아빠랑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통잠을 자고. 그래서 아빠는 고양이로서 되게 힐링을 하고 계시고 너무 좋다. 어머니는 이제 손녀 이러면서 산책 같이 개모차를 끌고 나가셔서 남들은 사람 애기 유모차를 끌고 산책을 하실 텐데 개손녀와 함께 에피소드와 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어서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얘기는 아이고 귀여워. 너무 예쁘다. 이런 거여서 집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참 엄마 아빠가 이런 걸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될 것 같고 근데 정말로 이게 그 같은 뭐 노인들이 있는 요양원에 고양이를 둔 곳, 고양이가 없는 곳을 비교했을 때 고양이가 있었던 곳이 훨씬 더 그 노인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양이나 개를 같이 키우는 건 나이 들수록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한별 씨는 어머니랑도 친구처럼 참 사이좋게 지내는데 저희 게스트하우스에도 함께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한별 씨가 벌리는 모든 일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번에 저희가 같이 반려동물 대화카드 애니톡도 사실 한별 씨가 제주도에 왔다가 저희에게 우리도 반려동물을 주제로 카드를 좀 만들어봐요 라고 해가지고 그걸 저희가 또 점장님이랑 저랑 덥석 물어서 일사천리로 또 진행이 된 거였고 왜 그랬어요? 입조심. 그러니까 또 배송이 육지에서 이뤄지는 바람에 어머님이 포장에서부터 택배까지 함께 고생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방송을 계기로 또 어머니에게 또 저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이거 분명 듣고 계실 거니까 한별 씨가 하는 모든 일에 다 이렇게 그렇죠. 이거 분명 들으시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어머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한별 씨도 또 이 기회에 어머님께 한마디 해주세요. 이거 듣고 계실 텐데. 땡큐. 맛있는 거 사갈게요. 맞아요. 제주도 올 때마다 꼭 어머니 선물에 작은 거라도 사가는 걸 보고서 또 되게 진짜 착하다. 요즘에 저런 딸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한별 씨는 왜 맨날 저에게 뭘 하자고 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느슨한 사이도 사실 한별 씨가 제안을 해서 하게 된 거고 이번에 만든 반려동물 대화카드 애니톡도 그렇고 또 제가 이제 니나기는 먼저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셨지만 마이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좀 약해지는 마음을 한카피님 그거 하신다면서 언제 하세요? 막 우리 집에서도 쪼지 않는데 막 나를 쪼았단 말이야. 제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닐까? 아니, 조심. 서울에도 일할 만한 사람도 많을 것 같고 같이 손발이 맞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저희를 보고 왜 자꾸 같이 일을 하자고 했는지 전 진짜 궁금하거든요. 약간 산책 시간에 저희가 약간 티키타카처럼 하잖아요. 이야기를 했을 때 막힘없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재밌겠다. 그래서 같이 재밌겠다라는 말을 참 많이 했었고
정신 차려보니까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입을 참 조심해야 된다. 근데 저희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행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말을 했으면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해서 뭐 결과가 뭐 미미하더라도 어쨌든 간 해내고 거기서 시행착오를 또 발판으로 해서 또 다음 걸 하고 뭐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어쨌든 조금씩 막 어떻게 막 앞으로 가는 느낌으로 사는 그런 비슷한 결을 가지신 분들인 것 같고 그래서 같이 하고 싶어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사실은 가끔은 뇌를 거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많은 것도 같아요. 또 그걸 덥석 하자 이러면 안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어쨌든 간 열심히 재밌게 하고 뭐 그래도 결과적으로 코로나 2020 힘든 시기였지만 결국 다 해냈고 맞아요. 잘 만들었고 이거 니나기도 되게 다양하게 하고 계시고 계속 지속성 있게 가고 있어서 애니통만 잘 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잘됨과 못됨 그것보다 우리가 이런 걸 함께 해서 결과를 냈다라는 거가 정말 좀 보람찼고 저도 시골에 있으면서 게스트하우스만 하면은 좀 이 시간이 좀 지루하다. 저도 어쨌든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점장님도 그렇고 한별 씨가 가끔 육지에서 오면은 막 육지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를 막 해주잖아요. 뭐 제가 이런 광고주를 만났고 지금은 이런 걸 진행을 했어요라고 하면은 저는 그게 너무너무 즐거워 보였었어요. 그래서 한별 씨가 가면은 제가 점장님한테 야, 되게 고무가 된다. 한별이가 왔다 가면 나는 이렇게 뭔가를 해보고 싶은 의지가 생겨. 그래서 나한테 영감을 되게 주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제가 그때 내 영감님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즐겁게 했고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이렇게 타이틀로 남길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잊지 않고 제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바쁘고 즐겁게 지냈다는 얘기를 또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우리 꼬미 얘기만 했는데, 이제 우리 고양이, 까만 턱시도 고양이 까미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까미는 지금 살고 있는 집 말고, 전에 살던 동네 텃밭에서 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고양이가 한 마리만 있진 않았을 텐데, 분명 공원 고양이들이 무리로 다니기 때문에 다른 고양이들은 없었나요? 어느 날, 네. 그러니까 2017년 4월에 갑자기 고구마 밭에서 야옹 소리가 나가지고 아빠가 발견을 해서 우리 밭에 갑자기 고양이가 나타났어 라고 했는데 그때 아마 그런 모습이 약간 지금 오늘 제가 나무를 만났는데 나무 정도 되는 사이즈였었을 때 밭에 나타났대요. 그럼 한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4개월 태세 엄마가 이렇게 역산해봤을 때 봄에 태어난 애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4월, 5월 이때 나타났는데 저희가 사실 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고양이는 참치.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똥원 참치를 이렇게 캔따개를 해서 이렇게 주고 저희 컨테이너 밑에서 나타났는데 다른 고양이는 한 마리도 없었대요. 그 애기 고양이 하나 덩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덧짠해서 눈이 갔겠죠. 뭐가 엄마가 있었으면 엄마가 건드리진 않았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혼자 계속 있어서 어미가 약간 무리해서 약하고 그런 고양이라서 여기에 그냥 버리고 간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서 네 엄마 아빠가 돌보게 됐죠. 그래 그렇게 동원 참치만 주면 됐는데 왜 그 아이를 집으로 들이자고 했을까요? 고양이를 또 관심이 있던 분들도 아니고 그쵸. 개를 키우셨던 경험만 있던 분들인데 어쩌다가 들이게 됐을까요? 고양이 그쵸. 텃밭에서만 놀아주고 원래는 그러려고 했고 밭에 컨테이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 이제 창문을 약간 열어두고 거기를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게 합판을 대주고 그 안에 사료와 물을 넣어주고 집도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반냥이로 적당히 잘 지내보자 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뭔가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었고 이제 11월이 돼서 이제 첫눈이 올랑말랑하고 이제 서리가 막 밭에 내리니까 부모님이 너 여기 계속 있을 수 있겠어? 그래서 그러면 겨울을 날 동안만 너무 힘드니까 집에 가서 있을래? 하고 데리고 와서 가방에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저한테 가방을 사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 지브라 모양으로 이제 까미랑 똑같은 색깔의 그런 가방을 사서 주고 엄마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방에 메고 집으로 데려왔죠.
그래요. 가방을 사달라고는 했지만 한별 씨에게는 좀 뜬금없는 일이었을 것 같은데 한별 씨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반대를 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갑자기 고양이냐, 손이 많이 가지 않냐 이럴 수도 있었는데 어떠셨어요? 저 약간 금사빠인가 봐요. 밭에 가서 맨날 엄마 아빠가 고양이 사진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보다가 밭에 가서 만났죠. 근데 갑자기 냐 하면서 달려오더니 막 손에 막 비비는 거예요, 얼굴을. 근데 너무 귀여웠고 그때는 제 손을 막 만질 수 있었죠. 제가 막 지금 나무처럼 배도 만지고 막 얼굴도 만지고 막 하고 그러다 강아지 풀 뜯어가지고 막 이렇게 놀아주고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예쁘다고 할 만하네. 그래서 제가 사실 가방만 사준 건 아니고 그 전에 집도 사주고 사료도 사주고 뭐 이렇게 장난감도 몇 개 사서 보내주고 해서 저도 주말에 내려가서 한 번씩 밭에 가서 놀아주고 했어서 뭐 겨울을 우리 집에서 나는 건 뭐 나는 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봄에 다시 풀어주더라도 해가지고 이제 오게 됐죠. 남동생의 의견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고양이가 집에 오는데 엄마, 아빠, 저 이렇게 셋만. 네. 남동생은 그때 또 노량진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을 거니까 그렇죠. 의견을 내라고 하기에는 또 한 문제라도 더 풀어라 하는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 문제를 더 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이제 같이 친구가 맺어 있으니까 SNS를 보다 보면은 우리 꼬미에 비해 까미 사진을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 스토리로만 맞아요. 올렸을 때, 그죠? 맞아요. 이게 검정색 고양이라서 사진이 좀 잘 안 받기도 하겠지만 막 살가운 성격처럼 보이진 않은데 까미 성격은 좀 어떤가요? 텃밭 살 때랑 좀 변했나요? 원래 근데 사실 그래서 완전 입양이 아니라 잠깐 겨울을 지내고 봄에 다시 풀어주자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네. 텃밭에 있는 컨테이너에 커튼이 달려 있었거든요. 애가 스파이더맨처럼 날아다니는 거예요. 커튼을 타고서. 막 벽을 타고 막 애가 날아다녀요. 근데 저희는 본 적이 없는 움직임이었거든요. 강아지를 키우면서. 그래서 아빠가 되게 웃긴, 근데 아빠가 보냈어요. 아빠가 데리고 가고는 싶은데 애가 그런 모습을 아빠에게 보여주니까 영상을 찍어서 이런데 집에 와도 괜찮을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왜냐면 고양이는 못 가는 데가 없으니까 물건을 망가뜨린다던가 커튼을 막 타고 하니까 우리가 못 키울 것 같다.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17년 11월 10날 저희 집에 처음 왔는데 너무 순하고 갑자기 집냥이로 바뀌었어요. 반장이었다가 갑자기 되게 도도한 집냥이로 딱 바뀌더니 순하고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냥 딱 그렇게만 지내서 네. 맞아요. 저도 맨 처음에 고양이를 키우는 게 조금 두려웠던 이유가 제가 좀 피규어 모으는 게 취미였어가지고 집에 피규어가 정말 많거든요. 그걸 이제 고양이는 다 망가뜨리겠다는 생각에 고양이는 아니다라고 마음을 딱 결정했었는데 지금은 또 나무랑 어쩌다 보니 좀 길게 살고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막 피규어를 다 쓰러뜨리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리고 또 쓰러뜨린다고 한들 이제는 피규어보다 나무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도 뭐 안 아까울 것 같아가지고 뭐 그런 건 크게 마음의 준비만 된다면 어떤 물건들은 치우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까미는 집에 들어와서 집냥이로 성격이 좋아졌기 때문에 스파이더맨 같은 일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사를 또 갔잖아요. 이사를 가면서 우리 까미가 없어진 줄 알고 온 가족이 집을 다 뒤지고 또 막 집 밖까지 뒤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까미는 어디 있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양이를 공부를 많이 못하고 일단 식구로 데린 다음에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아마 제가 이사 갈 때도 뭐 화장실을 쓰던 걸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 쓰던 캣타워 버리지 말고 가져가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일단 새 거 사줄 거니까 버렸으면 좋겠다. 집에다 버리고 이제 가자 해서 어쨌든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제 고양이가 너무 무서웠던 거죠. 새로운 공간이고 갑자기 자기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네, 하나도 없었었고 자기가 익숙한 게 다 버리고 가고 막 이랬으니까 그래서 아빠, 엄마 드레스룸에 아빠 패딩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양이가 까맣고 잘 안 보이고 발자국 소리도 안 나고 되게 조용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집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 드레스룸에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저희 집이 4층이라서 충분히 또 나가려면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이 또 돼서 엄마랑 다급하게 밖을 나가서 막 돌아다녔죠. 또 고양이 보신 분 계신가요? 했는데 아무도 없었고 그렇죠. 다시 집에 왔더니 그 패딩 속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더듬어서 찾아보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안하지만 고양이 목에 한동안 방울을 채웠어요. 자꾸 집에서 잃어버려가지고. 지금은 네. 그러면 방울을 풀어줬나요? 벗었어요, 본인이. 자기가. 본인이 이렇게 벗고 싶다 그래서 그럼 빼주겠다 해가지고. 그럼 이제는 예전처럼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고 익숙해졌겠네요. 완전 당당하고 모든 방을 다 들어오고.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이번에 같이 부모님 댁으로 다시 들어간 케이스라 네. 까미랑 약간 좀 대면대면해요. 아기 때는 친했는데 약간 까미에게 저는 약간 외간 여자고 언니라고는 하는데 약간 하찮아 자기보다 자기 생애에서는 자기가 더 오래 살았으니까 엄마 그쵸. 아빠랑. 그래서 너를 약간 이렇게 저랑 남동생을 내외하는구나. 네, 그래서 되게 항상 눈인사 엄청 열심히 하고 양해를 구하고 만져도 되겠니? 그래서 손 바닥으로 만지면 안 되고 손등을 먼저 보여줘서 턱을 이렇게 쓱 만지는 거. 그래서 걔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만지고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저는 약간 꼬미 사진을 많이 올렸던 약간 걔가 좀 더 친근한 사람인지라 어느 날 까미가 반갑게 꼬리를 흔들면서 제 방을 들어온 날이 있었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 방문을 쓱 닫았죠. 그때 갑자기 꼬리를 팡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또 다시 멀어지고 아직 알아가는 사이예요. 3년 됐는데 이번에 한별 씨가 또 본가로 들어가는 바람이 그런 거니까 또 고양이는 또 마음을 또 열어주겠죠. 근데 이번에 또 한별 씨가 이렇게 마음을 안 열어주는 이 동생을 위해서 캣타워를 또 아주 큰 걸로 두었습니다. 저도 나무를 임시보호하면서 저희는 이제 수직의 집이라 다행히 캣타워가 없어도 되는데 캣타워가 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뭐 수공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 같은 경우는 대기를 타다가 배송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샀는데 또 캣타워를 이용 안 하면 굉장히 허무할 것 같은데 까미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사 날짜랑 미리 주문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집사가 처음인지라 기성품 사면 되겠지라고 약간 해서 3일 만에 오겠지 이랬는데 이제 고양이를 한 막 5마리 키우는 친구들의 조언이 캣타워를 잘 들여야 된다. 뭐 인테리어의 완성은 캣타워다. 하면서 뭐 다양한 브랜드들을 막 추천하고 막 여러 옵션들을 보여주고 해서 너무 혼란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못하는 사이에 사라고 알려준 브랜드의 예약창이 닫혔어요. 그래서 또 기다렸죠. 그래서 한 8주를 기다려서 이번 주 수요일에 설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약간 소심한 것 같은데 새로운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한 걸음 한 걸음이 막 거침이 없이 막 다 들어가 보고 냄새 맡고 뛰어다니고 하니까 저희 집은 약간 고양이의 그런 움직임이 약간 고개 같고 멋있으니까 우리는 고양이가 뭘 하면 온 가족이 우와 막 이러면서 멋있다 막 관객처럼 이러고 네, 관객처럼 하면 또 그 고양이 되게 까미는 당당하게 되게 멋있게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희한테 막 이렇게 표정해주고 그래서 근데 지금 저희 엄마 인스타를 어제 보니까 이미 본전을 다 찾았다. 사준 보람은 이미 다 본전을 찾았다.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굉장히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산지 며칠 됐죠? 얼마 안 됐죠. 수요일에 왔으니까. 그 지금 이제 일주일이 막 넘었는데 본전을 벌써 찾았다고 하시는 거 아니 보니까. 일주일 안 넘었어요. 이번 주. 이틀 전에 온 건가요, 그러면? 이틀 전에 온 본전 하루 만에 찾았어요. 80만 원 정도 되지 않나요? 아니요. 한 5, 6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한 걸음에 그러니까 뭐 10만 원 이런 거 아닐까요? 점프 하나에 함 들어갈 때 발 찍으면 이제 10,000원씩 붙여주는 것처럼 그쵸. 까미가 지금 본전을 뽑았다고 네.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근데 캣타워가 생기는 모습을 지켜본 꼬미의 표정이 진짜 엄청났었어요. 왜요? 어땠나요?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나도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점프를 못하니까 저희 엄마가 올려줬더니 둘이서 이러고 막 그 캣타워에 앉아있는 장면도 사진 엄마가 찍어서 보내주고. 충분히 네. 뽕을 뺐네요. 그쵸.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원래는 인스타 질문을 하는 코너인데 급하게 녹음을 하는지라 인스타 질문 대신 제가 새로운 코너로 당신의 선택은 자 그럼 잘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질문 드릴게요. 네. 병원비가 많이 나와 동생을 원망한 적이 있다. Yes or no? No. 동생이 결혼하는데 까미를 데려간다고 한다. 까미요? 꼬미.
꼬미죠. 꼬미를 데려간다고 한다? 찬성, 반대? 일단은 예스. 나는 솔직히 고양이 까미보다 개 꼬미가 더 좋다. 예스. 우리 집에 셋째 동물 친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maybe? 정말요? 자,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동생을 원망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없는데, 네. 갚으라고 한 적도 없는데, 갚겠다고 해서 일단 캡처해뒀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원비를 옳다구나. 캡처. 그래서 저장해놨죠. 그렇구나. 네. 진짜 1,000만 원대가 넘었는데 이게 참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십시일반 마음을 모으고 열심히 밤낮 없이 일해서 살아가니까 뭐 또 다 지나가대요. 좋은 누나를 뒀네요, 동생은. 그렇죠? 꼬미가 좋은 꼼으로 둔 거죠. 동생을 보고한 게 아니라. 그렇죠, 당연하죠. 조카를. 당연하죠. 동생은 옵션에 없죠. 개조카가 너무 귀여웠기 때문에 한 일이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동생이 결혼하는데 꼬미를 데려간데 일단 찬성을 하셨습니다. 네. 어떤 마음이죠, 이게? 저희가 꼬미한테 맨날 애미 없는 아이라고 일단 결혼해서 가면 일단 데려갔으면 좋겠고요. 정말요? 제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셋째 뒤에 답변에 maybe라고 했는데 네. 제 반려동물이 만약에 필요한 꼬미면 더 이쁜 아이로 네. 제 동물이 생기지 않을까. 다 남의 거여가지고 제게 없어요. 그렇긴 하죠. 얼빠인가요? 좀 완벽한 얼빠죠. 이렇게 키우고 싶은 동물 친구가 있나요? 어떤? 그런 건 딱히 없는데. 콩깍지가 씌어야 돼요. 그거는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고양이도 키워봤고 개도 키워봐서 어떤 아이든 인연이 되면 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개든 고양이든 상관없이? 좋아요. 아까도 내내 얘기하는데 고양이보다 개 꼬미가 더 좋다라는 건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인스타 질문 대신 이렇게 당신의 선택은 한번 해봤고요. 이제부터는 니나기 공통 질문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만든 반려동물 대화 카드를 거기서 이제 뽑아서 여쭙고 있는 거 아시죠? 네네. 네, 거기서 우리가 같이 만든 질문인데 처음 카테고리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날의 나 칭찬에 반려동물을 위해 구입한 물품 중에 가장 잘 샀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랑해 주세요. 어떤 게 될까요? 까미는 캣타워고 꼬미는 카시트? 카시트. 네. 제가 운전 시작해서 꼬미를 옆에 태우고 둘이 어디든 가거든요, 요즘은. 너무 좋네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뚜벅이 시절에 꼬미의 병간호를 한다고 맞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강남까지 막 싸들고 다녔잖아요. 여름에 그 친구는 이동장에 들어가고 둘이 막 고속버스를 타고 맞아. 택시를 타고 이렇게 다녔죠. 그쵸. 그래서 아기가 이제 막 털에 막 곰팡이 피부병도 나고 이제 같은 자세를 입고 하니까 그랬었는데 이제는 운전하면 옆좌석에 딱 앉아있고 딱 어디든 가니까 그걸 제일 잘 산 것 같고 까미는 캣타워의 만족도 높게 막 여기저기 다 뛰어다니면서 노니까 네, 잘 산 것 같습니다. 그거 두 개 다 우리 한별 씨가 산 건가요? 캣타워는 아빠가 거의 많이 같이 그쵸. 네, 샀죠. 또 까미는 아빠를 좋아하니까. 아빠 딸, 막내딸. 그랬군요. 또 차는 그러면은 동생 차로 알고 있는데 네. 동생이 미안한 마음 때문인지 잘 빌려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누나라도 차 빌려주기 쉽지 않은데 동생도 좀 착해 보이네요. 매우 착하죠. 왜냐면 저의 12년 장롱 면허를 탈출시켜주신 너무 감사한 스승님이고요. 오늘 운전 매너에 대해서 칭찬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주에 와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네, 그런 매너들을 다 저에게 네, 하사하셨고 다 이게 착합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은 마음으로 키우면서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물건이든 동물이든 사랑이든 나누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또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또 견주님에게는 산책로랑 함께 갈 카페나 식당을 추천받고 있는데 댁이 어디시죠? 저 평택이요. 평택. 평택 사시는 분들도 듣고 계실 수 있으니까 어디 갈만한 산책로나 카페, 식당 이런 데가 있을까요? 최근에도 막 강아지랑 같이 스파게티 집도 갔더라고요. 네. 거기는 어딘가요? 거긴 강남이었고 느슨한 사이 1기 분들을 만날 일이 있어서 개와 함께 오지 않을 거면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옵션이 꿈이었어요. 네. 그래서 꼬미를 강남에 데리고 가는 것부터가 난관이었는데 아직 운전이 익숙하지 않아서 뭐 거기에 상호를 얘기하나요? 상관없어요, 저희는. 네. 크래프트 비어 무슨 뭐였는데 맥주집인데 강아지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네, 예약을 해서 네이버 예약에 반려동물이 있어요 라고 해서 예약을 먼저 신청을 해놓으면 확정 문자가 날라오고 그러면 이제 테라스나 약간 외곽 창가 쪽으로 자리를 세팅을 해주세요. 그래서 네, 강아지랑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배다리 저수지 공원이 있어요. 배다리? 네, 거기에 가면 이제 댕댕이 친구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아, 진짜? 그래서 거기 산책을 엄청 열심히 할 수 있고, 잔디밭에서 막 뛰어노는, 네, 동물 친구들 만날 수 있고, 얼마 전에 또 스타필드가 생겨서, 안성 스타필드를 가도 좋고. 와, 네. 정말 도시에는 또 반려동물 키우는 게 생각보다 너무 잘 돼 있어서 식당이나 카페도 갈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꼬미 같은 경우는 너무 작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가방 옆에다 딱 두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양이는 어떤 책을 좀 보고 도움이 된 책이 있다면 추천을 받고 있는데 혹시 책이요? 네. 책을 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난독증이 있다고 좀 난독증이 있다는 얘기 들어서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뭐 새나개나 이런 것도 자주 보시나요? 그런 거 보고 저는 이번에 꼬미가 치료받은 동물병원에서 유튜브를 하거든요. 그래서 또 꼬미도 출연을 했었어요. 꼬미 케이스로 이야기를 나눴었고 거기에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들의 뭐 마사지부터 시작해서 재활 그런 게 있어서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고양이는 사실 잘 모르는 게 많아서 다행히 슬로우 트립 안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묘주분들이 많아서 그들에게 물으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죠. 지인을 통해서. 네, 많이 묻습니다. 왜냐면 맞아요. 처음에 고양이가 모래에 씻사는 게 그냥 길에 있는 모래 퍼주면 되는 줄 알고 밭에 있는 모래를 화장실에 모래를 썼더니 까미가 착해서 쓰긴 썼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 모래를 쓰고 저희는 그 모래를 세척해서 또 다시 넣어주고 막 이랬었어요. 진짜 엄마 아빠가. 몰랐구나. 네,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 그럴 수 있지. 네, 제가 엄마 아빠한테 고양이는 모래에 실을 싸라고 했더니 그러면 밭에 있는 모래를 퍼주면 되지 이래가지고. 네. 근데 그게 또 틀린 것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들은 자연에서 그런 곳에 쌀 테니까. 네. 그게 틀린 방법은 아닐 겁니다. 떠듬떠듬 알아가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3년째인데, 네, 예방주사도 잘 맞았가지고, 네, 데리고 다니면서 그 친구도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 받고, 네, 주사도 맞히고, 예전에 사실 첫 번째 반려동물은 동물병원을 그렇게 자주 가지 않았어요. 그땐 그럴 때죠. 네, 근데 이제 꼬미는 또 다행인 게 차라리 어렸을 때 아픔을 겪은 게 병원이랑 좀 더 친숙해져서 더 관리를 하면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아서 저희는 그냥 되게 좋게 생각하고 네 계속 이렇게 병원을 자주 데려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산책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다 이제 평택 사시는 분들은 네, 다 아는 맞아요. 곳인 것 같으니까 거기 많이 가신다고 하니까 거기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안성 스타필드 도시답게 쇼핑몰이 나왔습니다. 네, 10월 7일에 오픈해서 핫해. 지금 굉장히 핫한 안성 스타필드에 가서 친구들 또 많이 데리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쉽진 않으니까 잘 지키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시간 드릴 테니까 까미하고 꼬미 뭐 자랑할 거 있으면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까미. 목소리가 예뻐요. 목소리가 예쁘고 저는 그 친구는 그 여동생은 뛰어갈 때 뒷다리가 약간 고쟁이 입고 뛰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 포인트가 너무 귀엽고 저한테 하악질을 하지만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꼬리가 빵 하면서 막 이러는데 너무 귀엽고 꼬미는 기다려를 하지 않고 기다려를 아직 못 배웠어요. 아직 똥오줌도 사실 못 가려요. 똑바로 싸지 못하지만 진짜 예쁜 건 나가면 입을 꽉 다물고 짖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인형 같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 외출이 가능한 강아지라 이전에 첫 번째 강아지는 밖에 나가면 되게 많이 짖고 막 뛰어다니고 이래서 좀 컨트롤이 어려워서 많이 다양한 곳을 못 갔는데 다리는 불편하지만 또 성격이 되게 외출에 용이한 성격이라 도시에 그래서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좋은
동반견이 되어주고 있네요. 뭐 어디 그럼 꼬미랑 가본 곳 중에 기억에 남는 곳이 있나요? 꿈이랑 피크닉도 종종 가시는 것 같던데 너무 좋았다 싶은 곳. 한강도 갔었고 핑크뮬리도 보러 갔었고 억새도 보러 갔었고 약간 시즌을 느끼는 곳을 많이 가거든요. 연인이랑 갈 곳을 가는 것 같은데요? 연인이 없고 자식이 없고 있는 건 꿈인데 꿈인 제 것이 아니고 남동생 것이고 네. 너무 웃을 일인가요?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연인이 아니어도 얼마나 그렇죠. 한별 씨는 행복해 보이니까 좋습니다. 꿈이도 행복해요. 네. 나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꿈이랑 많은 곳을 다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니나기 공식 질문.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3가지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3가지. 경제력. 이래. 저는 이미 경제력으로 1번 진짜 많이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력은 필요한 것 같고, 2번째는 시간인데 다 맞춰서 뺄 수 있는. 왜냐면 치료나 이런 것도 되게 제가 뭐 약간 일해서 그런 걸 뺄 수 있어서 가능한 여건이긴 했지만, 네, 시간. 그리고 하나는 같이 키워줄 그런 가족인 것 같아요. 만약에 혼자 이걸 다 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쵸. 저희 엄마도 고생을 많이 했고, 근데 뭐 꿈이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는 뭐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지만, 뭐 제가 운전을 못했을 때는 뭐 공부하다가도 와서 차로 같이 이동을 해서 서울을 가고, 제가 뭐 40일을 입원을 했었는데 그 전까지 합하면 한 60일을 입원한 거고, 근데 40일 동안 주중에는 제가 가고 뭐 주말에 한 번 정도는 남동생이 바꿔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는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쵸. 같이 키울 수 있는 가족. 그래서 네. 맞아요. 경제력, 시간,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코너 영상 편지 쓰듯이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한마디씩 해주는 시간이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해볼까요? 네. 까미야, 언니는 지금 제주에서 사냥 중이야. 양성 무겁게 다음 주에 돌아가도록 할게. 꼬미야, 아빠와 행복하니? 꼬모의 빈자리를 느껴보렴. 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자기 반려동물이 아니니까 이렇게 건성건성 이렇게 울지도 않고 울어야 되는 건가? 이 코너에서는 대부분 이름만 불러도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NG. 까미야. 꼬미야. 그렇게 가주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역시 자기 반려동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마지막에 알 수 있었습니다. 돈으로 키웠어요. 그래요. 네. 오늘은 또 본인의 손으로 반려동물을 맞이하지 않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어느새 언니가 되고 고모가 되어 동물 친구들과 한 가족으로 살게 된 한별 씨를 만나봤습니다. 동물 친구들을 키울 때 가족 중에 알러지가 있어도 안 되고 또 한 명이라도 동물 가족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키우고 싶어 해도 참 힘듭니다. 다행히 한별 씨네 가족들은 똘똘 뭉쳐서 꼬미를 건강하게 만들고 텃밭냥 까미를 훌륭한 가족으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키우는 분들에게 이 방송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한별 씨를 보내드리고 또 댓글 읽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별 씨 또 육지에서부터 이렇게 빠듯한 일정 중에 니나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일정 잘 마치고 조심해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네, 저는 댓글 읽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15회는 태평인의 편을 2부로 나눠서 방송을 했었죠. 많은 분들이 또 즐겁게 들어주셨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고양이를 키우지 않아서 캣방 방석을 다른 분께 양보하신 고태인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말로 수요일만 기다렸어요. 태평인의 주누나 목소리도 좋고 말씀도 잘하셔서 오늘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인기쟁이 태평이 이야기 1, 2부로 또 나눠서 들을 수 있다니 더 좋아요. 개냥이 태평이가 주누나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후원도 10,000원 해주셨어요. 이게 되게 큰 돈인데 팟빵은 이렇게 후원해 주실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후원을 해주시고 싶다. 이 방송이 너무 재밌다. 또 이걸 가지고 잘 만들어봐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후원하는 기능으로 후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직 저희가 이 금액을 찾아서 써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직접 계좌로 입금을 해주신 분도 계셔가지고 저희가 방송 제작하는데 또 저희가 이번에 오디오 기계를 샀거든요. 그 녹음기를 거기에 잘 보태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태희님. 그리고 꽃노루님도 남겨주셨어요. 첫 댓글이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퇴근 버스에서 자꾸 혼자 웃어요. 저는 고양이 4마리의 묘주입니다. 셋째, 넷째는 길에서 아픈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처음에는 집을 더 낯설어 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주태평이 이놈, 불안하고 배고픈 길 생활보다 주 누나 옆이 훨씬 행복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카피님의 선한 영향력에 또 한 번 반하게 되네요. 기분 좋은 팟캐스트입니다. 저에게 한카피님은 지미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저는 누군가에게 유재석인 거죠. 그거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 첨부를 해주셨는데요. 사진에는 이제 고양이가 3마리만 보이는데, 아까 4마리 키우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자처럼 털이 엄청 긴 친구도 있고, 카오스 고양이랑 치즈가 좀 섞인 친구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사진 첨부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양이들도 언제든지 자랑하고 싶으면은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곤양고 님도 남겨주셨습니다. 태평이의 인기와 투머치 토커 두 분이 만나 니나기 최초 2부 편성이라는 결과로 태평이가 슬트 담벼락에 널려있을 때부터 지켜봤는데 태평이 에피소드를 직접 들으니 너무너무 재밌네요. 특히 주누나 어머니와 태평이의 만남은 빵빵 터졌네요 하셨습니다. 주누나 어머님 그 삐처리가 안 되고 그분이 이렇게 알아서 욕을 이렇게 안 쓰셨는데 되게 재미있게 욕을 하셨는데 그게 안 들어가서 너무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들었던 얘기인데도 너무 재밌게 말씀해 주셔서 즐겁게 들었습니다. 송송그룹님 또 남겨주셨습니다. 가쁜 나오나에 빵 터졌네요. 호남형 쾌남 인정합니다. 알고 보니 데스티니 태평아 주누나랑 행복한 꽃길 추르길 걷길 바래요. 주누나님 팬이에요 하셨습니다. 태평이 팬도 많고 주누나 팬도 이렇게 늘고 있으니까 두 분 분명히 행복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롱님께서도 남겨주셨어요. 태평이의 외출에 대해 이야기하는 주누나의 담담한 목소리, 그 순간 느꼈을 주누나의 감정이 저에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 슬펐어요. 짧고 길었던 외출 후에 태평이와 누나가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늘 행복하시길 멀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막 추르를 몸에다 묻히고 맨발로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단한 분이다. 보내기 잘했다라고 생각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 KH2님도 남겨주셨어요. 저 댓글 달고 싶어서 처음으로 로그인했어요. 주누나님, 태평이의 누나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태평이가 살찐 건 태평이가 입양 가기 직전에 슬티에서 한량 노름할 때 제가 밥을 먹었는지 모르고 고봉밥을 또 줘서가 아니고 중성화 때문이 아닐까요? 고봉밥을 또 줘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도 하셨고요. 중성화 때문이 아닐까 하고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이분은 저희 그 단골 게스트인데 오셔가지고 태평이를 되게 예뻐해 주셨고 밥도 많이 주셔가지고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밥 몇 번 줬던 아줌마로 아는 척 해보고 싶어 댓글 달아요. 태평아, 한 번도 행복해 보이지 않은 적이 없었던 태평아, 주 누나와 건강하고 더 많이 행복하게 지내. 안녕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드려요. 또 잘 지내고 계시죠? 서울에서? 언제 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내지는 또 정말 완전히 없어지면 우리 또 제주도에서 예전처럼 좀 길게 만나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인스타와 팟빵에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저희가 정말 하나하나 빠짐없이 읽고 있습니다.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을 얻고 있고요. 이번에 캣빵 에코방송 받으실 분은 곤양고님, 송송그룹님, 꽃노루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처음 보는 아이디라서 너무 반갑다는 말씀 또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에 보더콜리가 산다라는 책은 태평이 아는 척 하려고 로그인해주신 KH2님께 드리겠습니다. 16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7회 역시 60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11월에 나갔던 혼밥생활자의 책장 PD님을 모셔서 도시에서 1인 가구로 고양이 2마리와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2주간도 또 잘 지내시고요. 저는 또 17회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내일은 바람
왔다가 가는 바람. 까미도 노래해.